자, 경유를 저장하는 탱크의 내부 직경 40m인 플로팅 루프 탱크에 포소화 설비의 특형 방출구를 설치하여 방호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소화 설비인데, 자, 어떤 설비냐면은 플로팅 루프 탱크입니다. 예, 부상 지붕 구조이죠. 예, 포소화 설비에서. 자, 먼저 문제의 조건을 이제 보면, 소화약제는 3%의 단백포를 사용하며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은 10리터 퍼 제곱미터 미닛, 방사 시간은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탱크 내면과 굽돌이판의 간격은 2m, 펌프의 효율은 65%, 전동기 전달 개수는 1.2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조포 소화전 설비는 없는 것으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때 1번 문제를 보면, 자, 상기 탱크의 특형 방출구에 의하여 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용액의 양, 수원의 양, 포소화 약제 원액의 양은 각각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수용액의 양과 수원의 양, 그리고 원액의 양을 세제곱미터의 단위로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수용액이면 수용액. 수용액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죠. 수용액. 자, 고정포 방출구에 의한 그 수용액의 양을 구할 때, 자, Q는 바로 A 곱하기 Q1 곱하기 TS로 구하는 거죠. AQTS. 예, 고정포 방출구에 의한 양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씁니다. 그때 A라고 하는 거는 액 표면적이고요. Q1은 여기 나와 있죠. 수용액의 분당 방출량. 이게 Q1이에요. 자, T는 방사 시간, 그리고 S는 농도가 되는 거죠.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액 표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로팅 루프 탱크는 좀 특이하게, 자,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탱크 내면이고요. 탱크 내면이고 안쪽에 굽돌이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굽돌이판. 여기 나와 있죠. 탱크 내면과 굽돌이판의 간격이 2m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액 표면적은 이런 식으로 여기 고리 형태의 이 면적이 바로 액 표면적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포가 이렇게 방사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탱크 내면의 직경이 40m라고 했죠? 40m. 그리고 내면과 굽돌이판 사이의 간격이 2m라고 했어요. 2m. 2m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굽돌이판의 이 내경은 얼마냐? 내경은 36m가 되겠죠? 그때 이 액 표면적의 넓이를 구할 때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자, 우리 원의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자, 큰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36 직경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깥에 있는 면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4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40의 제곱에서 36의 제곱을 뺀 거와 동일한 거죠. 예, 4분의 파이로 묶어준 거예요. 40의 제곱에서 36의 제곱을 빼준 거고요. 그럼 이게 바로 액 표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분당 방출량이 얼마예요? 10이죠? 1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사 시간은 20분. 그리고 농도는, 자, 수용액이니까 수용액은 물과 포 원액을 섞은 거죠. 혼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얘를 1로 놓는 거죠. 전체가 100이니까. 수용액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포 수용액의 양은 얼마 나오냐? 47,752.21리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세제곱미터. 자, 그 단위 아셔야 되겠죠? 1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면 47.75 정도가 나오네요. 47.75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수원의 양 구해보도록 하죠. 수원.
수원의 양. 자,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 자, 그런데 이 소화 약제가 3%라고 했죠. 비율이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원의 양은, 수원은 97%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화 약제가 3%니까. 자, 그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Q는 같은 공식이에요. 단지 달라지는 거는 농도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식은 똑같습니다. 40의 제곱 마이너스 36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20에다가 자, 농도만 바뀌는 거죠. 97%니까 얼마예요? 0.97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해서 계산하시면 수원의 양은 46,319.64리터가 되네요. 자, 단위 환산해주면 46.32가 되죠. 이거 반올리면 되니까 46.32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이제 포소화약제 원액. 자, 원액의 양입니다. 원액. 자, 원액의 양인데, 자, 원액은 몇 퍼센트라고요? 원액은 3%라고 했죠. 3% 단백포라고 했어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식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단지 요 농도만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40의 제곱 마이너스 36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20 곱하기 얼마가 돼요? 0.03이 되는 거죠. 0.03.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은 계산하면 1432.57 나오네요. 1432.57리터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은 얼마가 돼요? 1.43 나오네요. 1.43 세제곱미터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용액의 양, 그리고 수원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원액의 양까지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볼게요. 2번. 자, 2번 문항에서는 수원을 공급하는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그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을 구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항상 그 수용액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을 구할 때는 수용액의 양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분당 토출량은 자, 보세요. 아까 수용액의 양이 얼마 나왔냐? 수용액의 양이 얼마 나왔냐면 47,752.21리터가 나왔죠. 그렇죠? 수용액의 양이. 그런데 지금 단위를 보면 분당 몇 리터인지를 물어봤죠? 분당 몇 리터? 분당. 그럼 지금 방사 시간이 20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분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방사 시간이 20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387.61 나오네요.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해서 가압 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펌프의 전향정이 120m라고 할 때 전동기의 출력은 몇 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실게요. 바로 전동기의 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P는 에타 T분의 9.8 QH 자, K로 구할 수가 자,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펌프의 효율은 65%이기 때문에 0.65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T는 시간 1분에 해당하는 60초를 대입하시면 돼요. 60초. 1분에 해당하는 60초. 그 다음에 9.8은 물의 비중량이고요. 자, Q는 펌프의 토출량인데 우리가 2번 문항에서 구했죠. 2번 문항에서 이렇게 구했어요. 토출량. 그런데 여기 단위가 리터가 아니고 세제곱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자, 얼마 나오냐? 2.38761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전 양정이 120m라고 했죠. 120m. 120m 곱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달기 수가 1.2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전동기의 출력은 대략 86.39, 예, 86.39 나오네요. 86.39 kW가 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참고로 아까 펌프의 토출량을 할 때 저는 2번에서 구했던 값을 그대로 다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거를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을 해서 이거를 뭐 2.39다. 2.39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답은 조금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쭉 다 여기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반올림해서 이렇게 2.39로 놓고 푸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전동기의 출력을 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 내의 유체 온도 및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배관이 팽창 또는 수축함으로 배관 기구의 파손이나 굽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도중에 신축 이음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신축 이음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신축 이음의 예, 종류를 쓰는 겁니다. 자, 5가지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축 이음의 종류입니다. 자, 루프형이 있고요. 스위블형, 슬리브형, 그리고 벨로우즈형, 볼 조인트형. 자, 5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루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루프입니다. 루프. 이제 폐 루프를 형성하는 것처럼 자, 이 배관을 자, 원형이나 디귿자 형태입니다. 원형이나 디귿자 형태로 이제 배관을 구성을 해서 바로 그 신축에 의한 뭐 파손을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압에 잘 견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볼형 같은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해서 자, 관에 이제 굴곡부를 만드는 거예요. 굴곡. 니은자, 기역자 형태로 자, 굴곡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바로 신축이나 팽창에 의한 배관의 손상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압용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신축 이음 방법이고요. 그리고 슬리브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파이프, 배관이나 파이프를 슬리브에 넣어서 신축에 의한 그러한 파손을 또 방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벨로우즈형 같은 경우에는 벨로우즈는 그 벨로우즈 자체 안에 주름, 내부에 주름이 있어서 그 주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신축에 의한 파손을 또 방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볼 조인트형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 2개에서 3개를 사용해서 그것도 신축에 의한 배관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의 종류 5가지예요. 루프형, 스위블형,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그리고 볼 조인트형 이 5가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속수가 설비에서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을 2가지만 쓰시오. 자, 연결 송수가 설비에서 자동 배수 밸브는 뭐냐? 자, 배관 안에 남아있는 물을 다 배출시켜주는 그러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자동 배수 밸브 설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 배관의 동파 방지죠. 자, 만약에 배관 안에 물이 남아있다고 하면 겨울철같이 온도가 낮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이 동파에 의해서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배관의 부식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관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물에 의해서 솔직히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배관 안에 물이 남아 있으면 이제 배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관 안에 있는 물을 다 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목적은 배관의 동파 방지 그리고 배관의 부식 방지 2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중에서 HFC23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가로 세로 높이 13m 곱하기 8m 곱하기 5m 전기실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였다. 저장 용기의 최적은 50리터이고 전기실 실내 온도는 10도씨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HFC23의 A급 소화 농도는 12%, 선형 상수는 K1 0.3164, K2는 0.0012이며 최대 충전 밀도는 900kg/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설계 농도를 구하라고 했죠? 자, 설계 농도입니다. 설계 농도. 자, 보세요. 자, 설계 농도는 소화 농도의
자, 안전계수를 곱하는 거죠. 안전계수를 곱해주죠. 자, 안전계수를 곱합니다. 자, 그런데 자, HFC-23의 A급 소화 농도가 12%예요. 자, 소화 농도가 12%고, 자, 지금 이게 어디냐? 전기실이죠. 예, 전기실. 전기실은 바로 C급 화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C급은 바로 안전계수가 1.35로 되어 있습니다. 1.35. 그래서 안전계수 1.35를 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설계 농도는 16.2%가 예,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설계 농도는 16.2%가 되고요. 그 다음 2번. 소화약제량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HFC-23 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소화약제의 양을 W라고 했을 때, 자,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자, C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약제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때 S라고 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선형상수고요. V는 방호구역의 최적, 그리고 C는 설계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소화약제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바로 소화약제의 선형상수 S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상수 S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K1, K2, T는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K1. 선형상수 K1은 0.3164네요. 0.3164 플러스 K2는 0.0012라고 나왔죠. 0.0012 곱하기 실내 온도가 10도씨라고 했습니다. 자, T는 시간이 아니라 온도예요. 예, 시간이 온도입니다. 예, 10도씨를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선형상수는 0.3284 나오네요. 0.3284.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형상수를 구했으면 이제 소화약제 양을 구하는 공식에 바로 대입만 하시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자, 0.3284 대입하시고요. 자, V는 방호 구역의 최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시면 되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C 설계 농도 구했죠. 16.2%, 16.2 분의 16.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네, 소화약제의 양은 대략적으로 306.11 나오겠네요. 306.11kg이 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필요한 저장 용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몇 병이 필요한지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병수. 병의 개수는 자, 보세요. 병의 개수는 자, 소화약제량을 한 병당 충전량. 자, 한 병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 병당 충전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병의 개수는 소화약제량을 한 병당 충전량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병당 몇 킬로그램을 충전할 수 있는지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예? 한 병당 충전량을 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이런 공식이 있어요. 밀도는 지금 문제 충전 밀도가 나왔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나요? 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질량. 자,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병당 충전량, 킬로그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부피에다가 이제 밀도를 곱하는 거죠. 예,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장 용기의 최적이 50리터라고 했죠? 근데 이 50리터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충전 밀도가 지금 얼마예요? 900kg per 세제곱미터죠.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 5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얼마예요? 0.01
0.05 세제곱미터인 거죠. 부피가. 왜냐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가 충전 밀도를 곱하는 거죠. 900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질량이 얼마가 나오냐? 질량. 정확히 45kg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병당 충전할 수 있는 약재가 45kg이라는 거죠. 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약재량이 얼마 나왔어요? 306.11 나왔죠. 소화 약재량이. 그리고 한 병당 충전량이 45kg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6.8 정도 되네요. 6.8 정도 되고요. 절상해주면 7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7병의 저장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개통을 나타내는 구조도이다. 자, 다음의 조건으로 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방수압, 방수량 등을 각각의 요구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된 개방형 헤드의 방출 개수 K는 모두 각각 80이다. 그리고 살수 시 최저 방수압이 걸리는 헤드, A 헤드에서의 방수압은 0.1MPa. 그리고 배관 내의 유수에 따른 마찰 손실 압력은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적용하되 계산의 편의상 공식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델타 P, 이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자, 배관 길이 1m당 마찰 손실 압력인데 그래서 단위가 kPa/m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마찰 손실 압력이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아마 이게 10의 7제곱이 아니라 10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단위가 kPa이기 때문에 10의 7제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Q는 배관 내의 유수량, 그리고 D는 배관의 내경입니다. 그래서 배관의 내경은 호칭 구경별로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칭 구경이 25면 27mm, 32면 36mm, 호칭 구경이 40이면 42mm로 여기 D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 구경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경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수리 계산 시 속도 수두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부터 해가지고 여기 J까지 자, 총 10개의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A 헤드의 방수량을 구하래요. 방수량. 그런데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A 헤드의 방사 압력이 0.1MPa였고 그리고 방출 개수 K가 얼마예요? K가 80이라고 문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번 문항은. 자, 보세요. 1번에서는 A 헤드의 방수량 구하는 거죠. A 헤드. 자, A 헤드의 방수량을 구하는 겁니다. 방수량. 자,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방수량. 자, 방수량 Q는 K 곱하기 루트 10P라고 하죠. 그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헤드에서의 방수량 구할 때 이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Q는 K 루트 10P라는 공식을. 자, 그러면 방출 개수가 80이고요. 80에다가 루트 10 곱하기 자, P는 방수 압력입니다. 압력 0.1MPa. 0.1MPa. 그러면 A 헤드의 방수량은 분당 80L가 나오겠네요. 네, 분당 80L. 그래서 자, 여기다 쓸게요. A 헤드의 방수량은 분당 80L.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항을 보면 B 헤드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구하래요. 방수압력과 방수량. 그럼 방수압력을 알아야 방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방수압력부터 이제 구해볼 건데 여기 B 헤드의 방수압력은 자, 이겁니다. A 헤드가 제일 말단이죠. A 헤드의 방수압력의 방사압에다가 바로 이 배관 B 헤드와 A 헤드 사이에 있는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압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 무엇을 구해줘야 되냐? 바로 A 헤드와 B 헤드 사이에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뭘 이용해서? 하겐 윌리엄스의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자, 이걸 구해 보도록 하죠. 자, P, A, B. 자, 이걸 A, B라고 쓴 거는 A와 B 헤드 사이에 마찰 손실 압을 의미합니다. P, A, B라고 쓴 거는. 자, 그러면 자, 얼마냐? 자, 이걸 한꺼번에 구할게요. 한꺼번에. 자, 이제 해설을 봤더니 한꺼번에 제가 계산했네요. 자, B 헤드에서의 압력을 구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 헤드의 방사 압력에다가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압을 합한다고 했죠. 자, 근데 지금 이 A 헤드의 방사 압이 0.1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죠. 네.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킬로파스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이 바로 100 킬로파스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100 플러스, 여기는 A헤드의 방사 압이에요. 여기에다 플러스 하는 거는 이 배관의 마찰 손실 압을 이제 더해주는 거죠. 자,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120의 제곱이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은 호칭 구경이 25잖아요. 25일 때는 구경이 27mm였잖아요. 그죠? 27mm. 그래서 27에 몇 제곱이냐? 이제 5제곱으로 나왔어요. 5제곱 나왔고요. 다음 6 곱하기, 자, 지금 이 구간에 흐르는 물의 양이 얼마예요?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이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대로 흐르니까, 헤드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80. 자, 80이 되는 거죠. 80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10의 몇 제곱이다? 7제곱이다. 왜? 단위가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메가파스칼이면 여기 4제곱입니다. 킬로파스칼이라서 7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고 곱하기, 지금 여기서 이 값은 1m당 마찰 손실 압이죠. 1m당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3.4m잖아요. 그 길이까지 같이 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 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B헤드에서의 방수 압력, 방사 압은 106.32가 됩니다. 106.32.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수량 구할 수 있겠죠. 압을 알았으니까. 자, QP. 여기 QA고요. 자, B헤드에서의 방수량은 자, 같은 공식이에요.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여기 있죠. 요 방수 압력을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메가파스칼로. 그럼 바꿔서 넣으면 그대로 다 넣을게요. 0.10632 이렇게 메가파스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 B헤드에서의 방수량은 82.49 나옵니다. 82.49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원리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C헤드의 방수압과 그리고 방수량을 구하래요. 자, C헤드. 그럼 C헤드에서의 방수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B헤드의 방수압에다가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압을 더해주면 되겠죠? 네,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PC는 아까 B헤드의 방수압이 106.32 나왔잖아요. 그럼 106.32에다가 더해줄 거예요. 요거를. 마찰 손실압을. 그러면 120의 제곱 곱하기, 자, 여기가 호칭 구경 32죠. 자, 32일 때는 36mm라고 했어요. 실제 구경이. 36에 이제 5제곱이 되고요. 6 곱하기, 자, 이제 방수량인데, 지금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A헤드의 방수량과 B헤드의 방수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흐르는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가는 거, 여기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자, 80과, 이건 A헤드입니다. 자, B헤드, 82.49. 82.49에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곱하기 10의 7제곱. 자, 여기에다가 또 뭘 곱해준다고요? 이 배관의 길이까지 같이 곱해줘야죠. 3.4m까지. 3.4m까지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C헤드의 방수압은 112.51 나오네요. 112.51이 나옵니다. 킬로파스칼.
자, 그러면 자, QC죠. C헤드에서의 방수량은 QC는 자,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제 방수압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0.11251이죠. 51 이렇게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자, 대입하시게 되면 84.86 나오네요. 84.86 리터 퍼 미닛. 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네, 지금 C 헤드까지 지금 구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았습니다. 자, D 헤드와 E 헤드까지 같이 또 보셔야 돼요. 자, 지우고 이제 D 헤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자, D 헤드의 방수압부터 구해 볼게요. PD. D 헤드의 방수압. 그러면 아까 C 헤드에서의 방수압이 얼마였냐면 112.51이었잖아요. 112.51이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마찰 손실압을 구해주면 자 120의 제곱이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는 호칭 구경이 40이죠. 40일 때는 배관 구경을 42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2의 5제곱이 되고요. 6 곱하기 그 다음 유수의 양은 자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은 A, B, C 헤드에서의 방수량의 합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80 A 헤드 그 다음 B 헤드는 82.49 더하기 그 다음 C 헤드가 84.86이죠. 이거를 다 더한 것을 자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의 7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배관의 길이가 또 3.4m죠. 예, 배관 길이 3.4m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D 헤드에서의 방수압은 119.14가 돼요. 119.14 킬로파스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D 헤드에서의 방수량은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여기 앞죠 방수압 0.11914 메가파스칼. 자 해주면 자 D 헤드에서의 방수량은 87.32가 됩니다. 87.32 리터 퍼 미닛.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E 헤드의 방수압과 방수량을 구하래요. 자 E 헤드입니다. PE.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D 헤드의 방수압에다가 이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압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D 헤드의 방수압이 119.14였어요. 119.14 플러스 자 보세요. 120의 제곱 곱하기 자 지금 이 구간도 호칭 구경이 40이기 때문에 42mm를 적용하면 됩니다. 42mm. 그 다음에 6 곱하기 이제 유수의 양인데 이번에는 A, B, C, D, E의 방수량을 다 합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80 플러스 82.49 플러스 84.86 플러스 마지막으로 87.32까지 다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수의 양을 다 합산하시는 겁니다. 이거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의 7제곱 곱하기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3.4m죠. 배관 길이가 3.4m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헤드에서의 방수압은 얼마 나오냐? 131.28이 됩니다. 131.28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헤드에서의 방수량을 구하면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방수압 0.13128 메가파스칼 계산하시게 되면 방수량은 91.66이 돼요. 91.66 리터 퍼 미닛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도면의 배관 구간 E에서 K 자 E에서 K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E에서 K 구간 자 이 구간에서의 매 분당 유수량을 구하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에 흐르는 물의 양은 얼마가 돼요? A 헤드, B 헤드, C, D, 이 헤드에서의 방수량, 방출되는 물의 양을 다 합한 거와 같겠죠? 이 구간에서 흐르는 물의 양은
여기로 나가는 것, 여기 나가는 것, 여기로 나가는 것, 이 나가는 것들을 다 합산하면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A에 드는 80리터 퍼 미닛 나왔죠? 80리터 퍼 미닛. 자, B는 82.49였고요. 그 다음에 C는 84.86, 그리고 D는 87.32, 그리고 E는 91.66. 각각의 헤드에서 나가는 물의 양을 다 합산해 준 게 바로 이 구간의 유수의 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다 전부 다 합산을 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다 합산해 주시면 426.33이 됩니다. 426.33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6번 2에서 K 구간의 유수, 매 분당 유수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6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하는 각각의 헤드의 방수 압력과 방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배관을 통하여 유량이 분당 4,000리터로 흐르고 있다. BC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3m로 같다. 자, B 배관의 유량은 초당 30리터일 때 C 배관의 내경을 구하시오. 단 하젠 윌리엄스 공식, 그리고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길이당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자, 이 공식을 쓰는데, 자, 델타 P는 압력 손실, L은 배관의 길이, Q는 유량, C는 조도 개수, 그리고 D는 내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구하는 것은 C 배관, 아래쪽으로 흐르는 이 배관의 내경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 지금 요 A로 지금 이 양쪽 병렬로 되는 배관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분당 4,000리터예요. 그런데 이 B 배관 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초당 30리터래요. 그러면 이거를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자, 분당 몇 리터가 흐르는지를 바꿔줘야 돼요. 자, 1초에 30리터죠? 그러면 1분에 몇 리터가 흐르는 거예요? 1분에 바로 1,800리터가 흐르는 거죠. 1분에 1,800리터가 흘러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C 배관 쪽으로 흐르는 물은 1분에 몇 리터가 흐르겠죠? 4,000에서 1,800을 빼면 여기는 1분당 2,200리터의 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두 개 합친 게 4,000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자, BC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는 3m로 같대요. 그럼 이 3m는 의미가 없어요. 마찰 손실 수도가 같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3m라는 값은 큰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B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을 한번 써볼까요? 마찰 손실 압력 B입니다. B 구간.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6.053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자, 지금 조도. 자, 조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조도가 100이라고 했죠? 100. 자, 조도. 관의 거칠기입니다. 그럼 100의 제곱이 되고요. 자, D는 뭐예요? D는 내경이죠? 자, D가 얼마래요? 200mm래요. 그러면 200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유량인데 얼마예요? 유량이 1800리터 퍼 미닛이죠. 그래서 여기는 1800의 이제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제곱.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자,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자, 지금 여기는 길이당 P죠. 길이당 P. 근데 지금 이 B 배관의 길이는 220m예요. 그래서 220m까지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B 배관 전체의 마찰 손실 수도 압력이죠. 압력이 되는 거죠. 손실 압력.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C 구간. C 배관의 마찰 손실 압을 또 구해보죠. 자, 6.053 곱하기 10의 4제곱이고요. 자, 관의 거칠기는 동일해요. 10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자, 배관의 구경을 지금 모르죠? 네. 배관의 구경을 몰라요. 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D, 그러니까 D로 놓을게요. 자, D의 5제곱 이렇게 놓을게요. 모르니까. 그리고 유량은 분당 2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2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배관의 길이는 140m입니다. 140m. 140m. 예. 그런데 자, BC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동일하다고 했죠? 그럼 수두가 동일하면 당연히 마찰 손실 압력도 동일하겠죠. 예, 둘이 같다고요. 둘이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식에서 자, 없앨 건 좀 없애 볼게요. 6.053 곱하기 10의 4제곱 동일하죠? 없앱니다. 약분한 거예요, 약분. 그리고 100의 제곱도 같죠? 예, 없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값들만 한번 다시 여기서 써볼게요. 남아있는 값들만 200의 5제곱분의 1800의 제곱 곱하기 220은 자, 여기는 D의 5제곱분의 2200의 제곱 곱하기 140입니다. 이제 이 식만 풀면 돼요. 요 D값만 구하면 돼요. D값만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이제 이 D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여기는 제곱으로 갔고요. 여기는 5제곱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이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220과 140 길이죠. 길이. 이거는 이제 유량이고요. 그리고 얘는 직경입니다. 직경. 배관의 구경.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거를 솔브 기능을 써서 계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값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D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D의 5제곱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의 5제곱이 분모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분자로 옮길 거예요. 분자 쪽으로 옮길 거예요. 자, 어떻게 옮길 거냐면은 지금 이제 요거 있죠. 200의 5제곱. 자, 200의 5제곱이 잘 보세요. 200의 자, 5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곱이랑 제곱이 1800의 제곱이 일로 온다면은 분모로 오겠죠. 그럼 1800분의 2200의 자, 제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220이 분모로 내려오면 220분의 1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식이. D의 5제곱이 분자로 가고 200의 5제곱이 분자로 가고요. 그죠? 분자로 똑같이 맞죠? 분자로 오고 1800의 제곱이 어디로 와요? 분모로 내려온 거죠. 220도 분모로 내려온 거죠.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D의 5제곱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5제곱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양쪽에다가 5분의 1제곱을 해주면 돼요. 거듭제곱. 이렇게 5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5제곱하고 5가 사라지겠죠. 약분돼서. 그럼 남는 건 D만 남는 거예요. D만. D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D는 자, 이 값에 5분의 1제곱을 해주면 돼요. 계산기로 할 거니까 이 값에 5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요 D 값은 대략 197.98이 나옵니다. 197.98mm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 과정에서 1로 넘어올 때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D5제곱이 이쪽으로 가면서 분자로 올라가면서 200의 5제곱도 1로 분자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1800의 제곱이 어디로 왔어요? 분모. 220도 분모로 내려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서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과정에서 1로 내려올 때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계산기 기능에서 솔브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를 D를 X로 놓고 풀면 아마 X 값이 바로 한 번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솔브 기능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값들 있죠? 이 값들을 직접 다 계산하세요. 다 계산하셔가지고 구하셔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어차피 동일하게 이 정답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옥내 수화전 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 대상물은 10층의 백화점 용도이고 5층까지는 각 층에 6개씩, 그 이상 층에
5개씩 옥내 수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자, 소화전함의 호스는 15m이고 호스 길이 100m당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는 26m라고 했고요. 옥내 수화전 펌프의 풋밸브로부터 최고층 수화전까지 배관의 실양정은 40m, 관 마찰 및 관 부속품에 의한 최대 손실 수도는 20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내 수화전 주 펌프 주변 기기는 위 도면과 같고 주 배관은 연결 송수관과 겸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준한다라고 했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옥내 수화전 수설비에 필요한 총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단 옥상 수조의 수원의 양까지 포함하여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옥상 수조의 수원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에서는 바로 수원의 양을 구하는 거죠. 수원의 양은 자, 지금 5층까지는 각 층당 6개씩, 그리고 그 이상층에는 5개씩 설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원의 양 구할 때 자,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옥내 수화전의 개수인데 자, 최대 몇 개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설치한 층이 6개지만 최대 2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서 여기 n 자리에는 2개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옥상 수조의 수원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n 곱하기 2.6에다가 바로 3분의 1만큼을 더 가산하는 거죠. 옥상 수조의 수원이니까 3분의 1 이상. 자, 그러면 2 곱하기 2.6 플러스 여기에다가 2 곱하기 2.6 곱하기 3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수조. 이건 옥상 수조입니다. 예, 옥상 수조의 수원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값은 대략 6.93 정도가 돼요. 6.93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을 구하시오. 예, 분당 토출량을 구하래요. 그럼 분당 토출량은 n 곱하기 바로 얼마를 곱하는 거죠? 예,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분당 130리터를 곱하는 거죠. 분당 130리터. 자, 마찬가지 n은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곱하기 130리터 per minute. 네, 그러면 260리터 per minute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260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펌프에 요구되는 최소 전향정을 구하시오. 자, 전향정을 구하래요. 자, 보세요. 옥내 수화전 설비에서의 전향정이다. 옥내 수화전 설비의 자, 전향정은 H1 플러스 H2 플러스 H3에다가 바로 규정 방사 압력이 0.17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17m만큼을 자, 더하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H1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H2는 관 부속 및 관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그리고 H3가 바로 실양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H1은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인데 소화전함의 호스가 15m예요. 그런데 호스의 길이는 100m당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가 26m래요. 자, 지금 호스의 길이가 15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호스의 마찰 손실을 계산할 때는 자, 100m. 자, 100m당 26m인데 지금 호스의 길이가 15m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26만큼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례식으로 푼 거예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100m일 때 26m인데 그럼 100m일 때는 얼마냐? 이거를 물어본 거죠. 이거를 풀어준 게 지금 이거란 얘기예요. 예, 비례식으로 만든 게. 자, 그리고 자, H2는 관 마찰 및 관 부속품에 의한 최대 손실 수도가 20m라고 했죠? 그 20m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풋밸브로부터 최고층 소화전까지의 배관의 실양정이 40m라고 했네요. 예, 실양정 40m에다가 17m를 더해주는 거죠. 여기 17m. 그러면 전양정은 80.9m가 나옵니다. 전양정은 80.9m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펌프를 구동하기 위한 원동기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단 펌프 효율은 55%, 동력 전달 개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동력 구하는 거예요. 자, 에타 T분의 9.8 QHK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펌프의 효율은 55%, 0.55가 되고요. 자, T는 시간인데 1분에 해당하는 60초를 대입하시면 돼요. 60초. 자, 9.8은 물의 비중량이고요. 자, Q는 펌프의 토출량. 얼마 나왔죠? 펌프의 토출량이 아까 2번 문항에서 분당 260리터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단위를. 그러면 0.26이 되는 거죠. 0.26 곱하기 그 다음에 전향정은 80.9m. 80.9m. 여기에다가 전달 개수가 1.1이라고 했습니다. 1.1. 네, 1.1을 자, 곱하게 되면 원동기의 최소 동력은 얼마가 나오냐? 6.87 정도 되네요. 6.87 k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계산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을 보시면 자, 도면에 표시된 1348의 부품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1348. 자, 보실게요. 자, 1번이 어디 있냐면 1번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감수 경보 장치예요. 감수 경보 장치. 그래서 이 물올림 탱크에 그 수위가 저수위로 되었을 때 그때 신호를 보내서 펌프를 기동하는 거죠. 예, 감수 경보 장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 3번은 이게 지금 이 7번 배관이 순환 배관인데 이 순환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죠. 여기 3번이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3번이 릴리프 밸브고요. 그래서 이거 체절 운전 시에 바로 펌프의 내부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릴리프 밸브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은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이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체크 밸브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8번. 네, 8번이 어디 있냐? 8번. 자,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자, 펌프에 자, 흡입축과 토출축에 설치하는데 이것은 바로 진동. 펌프가 막 기동을 하면은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을 하면 이런 배관들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조인트라는 이러한 부품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6번 문제를 보면 위 도면에 8번 부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8번. 아까 뭐였어요?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 같은 경우는 펌프에서 발생하는 그 진동을 이 플렉시블 조인트가 흡수하는 거예요. 진동을 흡수해서 이 배관에 가는 충격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펌프의 진동을 흡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다음 7번. 위 도면에 7번의 배관을 설치하는 목적 쓰시오. 7번. 아까 이 7번 배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 7번 배관. 이게 순환 배관이라고 했죠. 순환 배관. 자, 이것이 순환 배관인데, 자, 순환 배관은 바로 수온이에요, 수온. 그래서 이거는 체절 운전 시에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주방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소화약제의 방출구는 자, 이것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자, 소화약제의 방출구는 바로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그래서 높이 그리고 방호 면적이 들어가겠고요. 다음 두 번째, 가스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메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메탄가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메탄은 자, 공기보다 증기 비중이 작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바로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자,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증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누출이 되면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